미국 증시의 상승 행렬이 막을 내렸습니다. 자,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또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3대 지수가 다같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특별하게 문제시 될 만한 그런 재료도 아니었고 또 우려감이 커질 만한 상황도 아니겠습니다만, 미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신고가 행진을 거듭하던 부분들의 하락 전환이 되었다는 것,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 상황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의 반도체 대량 매도가 멈추게 되는 상황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동안 계속해서 팔아치우기만 했었던 외국인들의 태도가 과연 바뀔 것인가, 또 그리고 그러한 태도가 바뀐다라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바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관심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시장도 흔들린다 라는 상황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어떤 식으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들이 멈춘다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신용잔고가 사상 처음으로 2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신용잔고가 늘어나고 있다. 보통 때는 주가가 하락하면서 신용잔고가 털려나가는데 지금은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오히려 신용잔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신용잔고는 도대체 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자, 격변의 한 주가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라면 이번 주는 그 변동성에 의해서 많이 하락했었던 지수를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하는, 또 진정을 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화요일 시작점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반등점의 모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시장의 반격이 과연 시작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죠. 자, 그런데 미국 증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에이씨 오늘도 글렀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기는 합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하락세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계속해서 신고가 흐름을 경신하고 있었던 다우지수였기 때문에 이게 꺾이게 되는 상황에서 약간 또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 다우지수가 올라가도 내리고 뭐 내려가도 내린다라면 다우지수랑 우리랑 연결을 굳이 지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미국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하고 별로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다우지수는 일단 하락 출발, 그리고 장 중반에 더 많이 내렸다가 막판에 살짝 올려놓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0.79% 하락이 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93%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종지부를 찍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에이, 하루 빠진 거 가지고 뭐 다음날 더 많이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악재 요인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제 첫 번째 악재 요인을 좀 보게 되면, 일단 뭐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 뭐 파월 의장이 연설도 하긴 했습니다만 특별한 게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 의사록이 공개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런 얘기들 좀 보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은 밝혀진 부분이 아니고, 또 그냥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도 특별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별일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7월에 이제 소매 판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를 했어요. 소매 판매가 감소했다라는 것은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은 이제 소비와 관련된 그런 국가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소매 판매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성장성이 좀 떨어졌다. 그러니까 소비가 살아나면서 시장 경기가 좋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좀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예상보다 큰 폭의 감소입니다. 지금 7월의 소매 판매가 6월보다도 1월 1.1% 감소했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상치는 0.3% 감소인데요. 이것보다 감소폭이 되게 크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소매가 잘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잘 안 되고 있어. 장사가 잘 안 되고 있어. 이런 것에 대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사가 잘 안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판매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은 소비가 줄어들다는 이야기가 되는 수가 있을 테고요. 또 소비가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은 경기가 또 그만큼 위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지난 6월에 기업 재고 역시도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 지금 0.8% 늘어나면서 2조 574억 달러를 집계 되었다. 즉 기업의 재고예요. 이 기업의 재고가 이 정도 늘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예상치는 0.8%, 뭐 이게 크게 뭐 나아지거나 뭐 나빠지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시장의 어떤 특별한 재료들이 뭐 이렇게 뭐 시장의 어떤 방향을 결정지을 만한 그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지 못했고요.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런 모습들 그렇게 보여줬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소매 판매라는 이 부분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전망이 되고 있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이 감소를 했다. 그럼 테이퍼링 좀 늦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이 시장 자체가요, 지금, 뭐, 이런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걸면 저기 걸리고, 저렇게 걸면 저렇게 걸리고,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경기가 그래서 좋아지고 있다고 나빠지고 있다고,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소매 판매가 부진했다라는 것에 대한 것은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시적인 부분일 것인지, 아니면 연속성을 띌 것인지는 한 번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오늘 다우지수가 내려왔지만, 그것이 이제 연속적인 하락을 통해서 박살이 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살짝 내려갔다 또 다시 올라가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자, 이런 판매에 대한 부분들, 일단은 소매 판매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경기가 조금 위축될 수 있다라는 어떤 부담감을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고, 자, 그렇지만 이 부분이 연속적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조금 이상한 상황이 좀 나타났어요. 소매 기업들이죠. 월마트와 홈디포. 월마트는 2분기 실적이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1,410억 달러. 네, 1,410억 달러라고 되어 있고요. 네, 주당 순이익은 1.78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뭐 예상 매출이 1,371억 달러였는데 그보다 더 늘었죠. 그다음에 EPS도 더 늘었고요. 그래서 예상을 웃돈 그런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결국 하락에는 결국 장 마감에는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저희는 홈디포 같은 경우는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4% 이상 하락을 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 월마트하고 홈디포 둘 다 소매 기업입니다. 실적이 늘었어요. 실적이 늘었는데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뭐 소매 판매가 줄어들었다, 아니면 이제 뭐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다, 뭐 등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세를 보인 건데, 우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4분기부터는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다, 뭐 감소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팔기 시작하다가 안 먹히니까 뭐 디램 가격이 떨어졌다, 뭐 사이클 끝났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매도를 갖다 계속 퍼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들이 팔고 싶으면 파는 거예요. 팔고 싶으면 팔고, 오히려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하기 더 좋을 수도 있죠. 와, 실적 좋아졌대, 주가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주가에 어떤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매도를 던지게 되면 티가 잘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매매를 진행하는 걸 수도 있겠죠. 이놈들이 그 차익 실현하는 방법들은 참으로 다양하고도 악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얘네들은 인정사정이 없죠. 사실 뭐 사연 없는 돈이 어디 있겠습니다만, 정말 급한 돈, 정말 필요한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우리 애들 코 묻은 돈 가지고 빼가지고 삼성전자 이런 데 투자를 했는데 이 빼먹는 거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놈들하고 싸워서 여러분들이 이겨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좀 꼭 가지셔야 돼요. 그냥 무섭다 생각할 게 아니라 어쨌든 주식 투자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빚내서 투자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느긋하게 장기적 관점을 세우면서 분할 매수로 꾸준하게 진행해 나가는 거. 그렇게 되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크게 들락날락하는 변동성에 내가 노출돼서 내가 피해를 볼 수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어쨌건 지금 미국 증시가 변동성을 보이면서 하락세를 좀 보였고요. 뭐 내용은 별게 없어요. 소매지표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이거는 뭐 당장 큰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아니고, 자, 기업들, 이 소매기업들의 실적은 오히려 좋게 나타나는데 주가는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뭐 상황이 좀 안 맞는 부분이죠. 실적 좋고 잘 나가는 기업인데 주가가 떨어졌어. 그렇게 되면은 요것도 비정상적인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시장을 압박할 만한 특별한 재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시점에서 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 가지 보면 이제 그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라고 하죠. 마이클 버리. 이 사람이 이제 테슬라를 비롯한 네, 몇몇 기업에게 이제 하락 포지션, 즉 풋옵션에 이제 매수를 좀 많이 베팅을 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상징적 기업들이 주가 떨어지게 되면 시장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네, 특별하게 부담이 될 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고, 또 이번에도 마이클 버리가 마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없잖아요.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니까. 전기차 전반적인 부분은 성장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테슬라는 약간 고평가다, 뭐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겠고요. 뭐 하여튼 그런 정도의 상황이다 정도로만 우리가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미국 증시 변동성을 보였지만 우리나라 증시와는 특별하게 연결고리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용도 그렇게 뭐 특별하게 주목할 만한 내용들은 없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거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증시를 이제 결정짓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외국인들의 반도체주 매도 공세. 드디어 막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지난주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9일에서 13일 이 일주일간 전기전자에서 무려 7조 5천억을 갖다 팔았습니다. 지수에서 팔아먹은 것보다 훨씬 많은 거죠. 시장 자체에 나온 매도보다 전기전자의 매도가 훨씬 더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전기전자를 팔아먹고 그 나머지 물량, 그 차익만큼은 시장을 사들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기전자에서 7조 5천억을 팔았고 시장을 6조 팔았다 그러면 1조 5천억 정도는 다른 것들을 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을 샀기 때문에 시장의 매도는 줄어들었지만 전기전자는 매도가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시장을 떠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떠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다고 전기전자를 뭐 그냥 뭐라 그럴까 내다 버린다거나 그런 식의 모습도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이 정도 팔아먹었다는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뭐 공매도와 결탁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자기들이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급락을 시켜가지고 투명을 유발시킨 다음에 악성 물량 털어내고 밑에서 더 싸게 사게 하기 위한 그런 모양새들,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점이라면 투자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반등이 빵 치고 나가줘야지만이 투자자들이 그래도 버틴 그런 기대치가 생길 텐데, 여기서 횡보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슬금슬금 조금 또 빠진다거나 이렇게 나오게 되면 진짜로 버티기 힘들겠죠. 그런 상황까지도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빠져나갔다. 근데 이 중심적인 부분은 반도체 매도잖아요. 반도체 매도가 되는 거고, 외국인의 매도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환율을 끌어올리게 되고요. 환율이 올려지게 되니까 매도가 나오는 건 매도가 나오는 건데, 밖에서부터 들어와야 되는 외국인들도 지금 아니야, 멈춰, 주춤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 정말 저는 약간 소름 돋았던 게요, 이게 며칠 전에 제가 해드렸던 이야기예요. 아시죠? 방송에서 제가 이 환율에 대한 이야기랑 다 해드렸는데 이게 기사로 그냥 그대로 나왔네요. 너무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뭐 흘러가는 방향들은 이렇게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네, 빠른 시황을 잘 듣고 계신다는 거, 그것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갑자기 급 칭찬 한번 하고요. 자,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과연 그래서 멈출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 한번 살펴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외국인 매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나라랑 비슷한 지역이다라고 분류하고 있는 이 대만 시점에서의 모양이 비슷한 포지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만은 그냥 횡보 흐름을 보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만 엄청나게 지금 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반도체 사이클 고점 논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아먹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TSMC가 대장 아닙니까? 이런
그 국가의 어떤 체제가 또 흔들려야 되는 부분들인데 꼭 뭐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대만도 좀 팔아먹긴 했습니다만 대만에서 외국인 매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절반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을 견딜만 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건 우리나라만 지금 특정적으로 꼬집어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만 집중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내용이고, 또 한 가지 삼성전자만 특별하게 더 공격하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얘들이 더 싸게 사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고요. 공매도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겠고요. 제가 이런 어떤 외국인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아마 올 1월 달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려왔을 겁니다. 자, 이제부터 차익 실현이 들어갈 건데 한 번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면 물량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팔기는 팔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파느냐. 조금 팔고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조금 사들여가지고 올려놓고 또 팔고 또 떨어지면 또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공매도가 터질 즈음 해서 나머지 물량과 함께 한꺼번에 쭉 그러면은 주가가 크게 하락세를 보이게 될 것이고, 거기서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튀어나오는 물량들을 더 싼 시점에서 공매도 환매와 함께 다시 매도를 해드릴 것이다. 이것이 네 시나리오였는데 그게 이제 이번 즈음에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전기전자의 어떤 펀더멘탈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실질적인 어떤 내용들이 그렇게 나빠서 팔았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훅 떨어뜨린 것에 대한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시적으로 의도가 있어서 단기적인 하락을 주도해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물러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는 조만간 끝이 난다라는 거, 거기에는 우리가 동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언제 멈출 것인가는 불확실하겠죠. 자, 일단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더 많이 뺄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그 즈음에서 이제 멈추고 매수는 안 들어가더라도 이제 매도는 더 이상 많이 안 나올 것이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아직은 네 바닥을 잡았다라고 확신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조금 단 1%라도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 이 부분은 이제 한 번 정도 기대볼 만한, 또는 뭐 단기적 상승이라도 보여줄 만한 그런 어떤 기대치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큰 파도는 지나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메인은 일단 지나간 것 같고요. 잔파동, 즉 큰 지진, 한방에 들어오면 본진은 지나갔고 그 이후에 자잘한 여진들이 이제 남아있는 상태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서, 이 뭐 지금까지 견디셨다면 일단 조금 더 잘 존버를 하시고 버텨내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자, 버티는 건 좋은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빚투,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정말 안 되겠죠. 증시가 출렁 있는데 개미는 빚투, 신용잔고가 사상 첫 25조 원을 돌파했다. 자, 요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집중이 됐다는 얘기를 방금 전에 해드렸죠. 근데 이제 17일날 지수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매도가 뭐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라 좀 줄어들었잖아요. 물론 4천억도 굉장히 큰 매도긴 합니다만 그래도 평소에 비하면 줄었잖아요. 뭐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2조가 넘는 2조 8천억 정도 매도를 갖다 때렸는데 이번엔 4천억밖에 안 팔았다.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죠. 뭐 어쨌건 간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중소형주, 특히 이제 코스닥 지수가 엄청나게 내려갑니다. 자, 도대체 이거 왜 이러는 걸까? 그동안 잘 버티던 게 왜 이러는 걸까? 자, 지금 여기 생각해보세요.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신용잔고가 사상 처음으로 25조 원을 돌파했대요. 빚을 내서 투자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다는,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뭐 물려서 돈이 없을 수도 있겠고 그냥 원래부터 돈이 없을 수도 있겠고, 뭐 지금부터 시작하는 사람인데 조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요. 뭐 등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결론은 다 돈이 없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빚을 내는 건데 뭘 살라고 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뭘 살려고 한 것일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당연히 매수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물타기를 통해서 뭔가 변화를 좀 줘야 되고, 새로 사시는 분들은 저점인가 보다라고 매수하시는 부분이 될 테고요. 자, 일단은 물려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제 빚을 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근데 빚 내서 투자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보고 있기에 그지 같은 중소형주, 그냥
눈에 가시 같은 중성주 팔면 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에이, 주식 팔아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물론 주식에 진입을 시키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약간 투매성 어떤 포인트가 오히려 이렇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진정 국면을 보이는 시점에서 더 많이 나타났을 수 있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또 거기에서 이제 팔아가지고 들어오는 자금들도 있었겠지만 빚내서 투자해서 들어오는 자금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이다. 자, 어떻게 본다면 이제 개인들이 이런 식으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그런 주가 상승이 조금 더 요원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또 생각해볼 만한 부분은요, 개인들이 사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외국인들이 팔아치우기 때문에 밑에서 대놓은 물량들이 그냥 쭉 갔다가 걸려지는, 그냥 떠넘김을 받는 그런 형태의 모습일 것이다. 외국인, 개인들이 주도해가지고, 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떨어지니까 사는 거거든요. 떨어지니까. 근데 올라가면서 막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 즉, 주도적인 입장이 아니라, 약간 물탕기식의 그런 형태의 매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개인들이 이렇게 사는 이유, 물타기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은요, 주가가 이제 저점일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여기는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면 약세장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장이 어떤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은 반드시 있거든요. 주가가 하락을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뭐 기술적 반등이 됐든 뭐가 됐든 내려가면서도 계속 내려가진 않아요. 올라가면서도 계속 올라가지 않듯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다만 상승을 할 때 직전 고점을 넘지 못하느냐, 또는 상승의 어떤 강도가 약하냐 강하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추세가 바뀌냐 안 바뀌냐가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코스피 지수나 이런 것들은 뭐 추세가 바뀔 것으로 생각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이렇게 슬금슬금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급격하게 빠져버리게 된다면 오히려 변곡점에 대한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슬금슬금 빠지는 것은요, 사람들이 못 팔아요. 그런데 이렇게 쭉 빠져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더 팔기가 쉽습니다. 아예 안 되겠다. 들어서 안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되거든요. 던지는 사람들, 손바뀜이 아주 활발하게 나게 되죠.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게 되고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자리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지금의 바닥이 맞습니까? 그럼 지금 빚내서라도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닥인지 아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한 그런 시점에서 빚을 내서 더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그리고 상당히 리스킹하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들어가셔도 저는 늦을 거 없어요. 근데 꼭 욕심이 생기죠. 나는 꼭 저 밑에서 사고 말 거야 라는 그런 생각. 자, 이만큼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손실난 부분들을 조금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놓자. 이건 뭐냐면 마음의 안정을 위한 거예요. 내가 마이너스 한 20% 나와 있다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마이너스 한 10% 정도로 전환됐어.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죠. 근데 나의 비중은 더 많아진 상태거든요. 이게 바닥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져버리게 되면 다음에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바닥을 잡은 상태에서 마음이 편안하게 바뀌었다. 그렇게 된다면 투자가 아름답게 되죠.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더라도 뭐 신용을 쓰는 게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뭐 레버리지 효과를 조금 형성하는 것은 괜찮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 시기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부진에 또는 기업들의 어떤 변동성에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뭐 조금 내리긴 했고요. 또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는 것 같기도 않고요. 또 신고가 나오다가 살짝 들어가는 거 그냥 숨고르기 정도로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의 특이한 내용의 뉴스거리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지수도 큰 폭으로 떨어질 만한 이유도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외국인들의 반도체 매도가 이제 멈출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매도를 신나게 했고 엄청나게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 반도체 부분에 대한 매도가 좀 멈출 것을 좀 요청을 좀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반도체 매도를 멈추게 될 것인지는 이제 지들 맘이니까 알 수가 없고요. 대신에 물량 자체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희망적인 요소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잔고가 사상 처음으로 25조 원을 넘어섰는데, 요것도 사실은 뭐 신용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뭐 어느 정도 입장도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또 주식을 팔아서 이렇게
뭐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난 만큼 중소형주의 변동성도 같이 커졌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신용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바닥에 확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뭐 조금 쓰셔서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만, 저는 굳이 신용 거래까지 해서 뭐 주가의 바닥을 잡아야 되는가, 이것은 약간 잘못된 매매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지금은 또 그런 신용을 마음껏 써도 되는 그런 기회의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죠? 네. 자, 책 한 곡 더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을 형성하는 것은 안전심리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강할수록 집단에 의지하게 된다. 하지만 결과는 초라하죠. 대부분은 자기가 팔고 난 후부터 오르는 것에 의아해하게 되는데, 이는 대중과 똑같은 공포에 사로잡혀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내던지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매도가 끝나면 시장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마지막 구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도가 끝나고 나면 시장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잘 아시겠죠? 네, 마지막 구절을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유연한 대응 꼭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여유 있고 조금만 더 침착한 대응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